안녕하십니까. 폴리뉴스 11월 스페셜 인터뷰에는 한재근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제 로봇이 처음 초기 도입 단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 상용화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또 한편으로 우리 이 4차 산업혁명의 AI 혁명과 함께 실질적으로 그 모든 이 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 생활에서 활용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 교수님은 국내 대표적인 로봇 공학자인데 로봇 공학 자체의 용어는 다소 생소합니다. 예, 그래서 이 교수님 본인 소개와 함께 로봇 공학에 대해서 좀 개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로봇공학이라는 용어는 사실 만들어진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기계공학, 전자공학 이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신생 학문이죠. 그래서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로봇이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러한 기계들, 자기가 스스로 뭔가 판단해서 움직이는 기계들을 하드웨어, 즉 기계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래밍, 컴퓨터, 그리고 뭐 제어 이런 움직이는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학문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공학을 통해서 우리는 자동화된 기계의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자동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을 그 추동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로 로봇을 지목하잖아요. 네네. 이럴 때 로봇의 역할이라든지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자동화에 계속 발전되는 추세 중에 있는 겁니다. 사실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1960년, 7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죠. 지금 자동차 공장만 가보더라도 사람이 하는 공정보다는 로봇이 하는 공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오래된 기계들이 왜 갑자기 지금 와서 4차 산업혁명 뭐 얘기가 나오는데 또 얘기가 나오느냐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로봇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로봇은 어떤 반복적인 작업을 그냥 주구장창 에러 없이 실수 없이 하는 그런 기계였다면 요즘의 로봇은 스스로 판단해서 인간이 일일이 다 뭐 코딩하고 프로그램 해주지 않아도 어떤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면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인간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으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AI의 도움이 큽니다. 그래서 AI의 도움을 받은 로봇이라면 우리가 상상 속에서 했던 이러이러한 일들이 이제는 그냥 기계가 할 수 있겠네. 예전에는 인간이 꼭 있어야 했었던 이런 일들의 많은 것들이 기계로 대체되고 있네. 이러다 보니 그럼 산업이 바뀌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봇을 분류할 때 보면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협동 로봇 개념이 이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추정하고 계시는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형 로봇이죠. 그래서 요 각각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로봇을 크게 분류할 때 그 전문가들은 제조용, 산업 제조용 로봇과 그 일반 서비스 로봇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제조용 로봇은 오래된 학문이고 그리고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요소라고 불리는 서비스용 로봇, 즉 뭐 식당에서 음식을 나른다든가 또는 요리를 한다든가 뭐 커피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비스라고 생각했던 그런 영역의 로봇들이 하나둘씩 도입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그런 이제 서비스용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화 속에서 보여줬던 장면들을 지금 서비스용 로봇들이 이제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용 로봇에서 요즘 최근 유행인 협동 로봇이 많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인간과 같이 일하는 로봇입니다. 사실 로봇이 어떤 한 부분의 일을 전부 다 한다? 이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인간은 하기 싫어하는 귀찮아하는 약간의 일들을 로봇들이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생산성도 높이면서 로봇과 함께 일하는 이런 모습, 공존하고 분업하고 협업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협동 로봇들이 해내고 있어요. 뭐 보이기에는 그냥 로봇 팔 하나 정도로 보일 겁니다.
근데 예전 로봇과는 좀 내부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인간형 로봇은 말 그대로 그 SF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두 다리로 걷는 그런 로봇들, 그런 걸 제가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좀 먼 얘기입니다. 저는 아주 먼 미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상업화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학문적인 영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미 구현돼 있잖아요. 그죠? 네, 뭐 CG죠.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실제 생활에서 만들어내기엔 너무 어렵고,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단가가 너무 비싸서 아직 산업화하기는 좀 이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을 계속 축적해 나가고 있는 중이죠. 이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형 로봇은 아직까지 좀 멀었네요. 좀 먼 얘기입니다. 산업형 로봇을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근로자 1만 명당 산업형 로봇 대수가 전 세계 1등. 1위라며요. 예,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로봇 만드는 기술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일본에 상당히 의존도가 크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왜 이렇죠? 일본, 특히 지금 1등이다라고 했던 것에 그 가장 밑부분은 산업용 제조용 로봇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용이 그 공장에서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기업들,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이런 것을 생산하는 대기업들 공장에 로봇들이 대부분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수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근데 그 로봇들, 제조용 로봇들은 일본에서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1970년대부터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선두주자라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 그 오래 축적된 기술에 좀 뒤처지고 좀 따라가는 추적자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근데 요즘은 좀 양상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 예전 일본 로봇들은 제조용 옛날 로봇이고 4차 산업용 로봇들은 지금 다르게 만들어지고 있는 로봇들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그 형태의 로봇들은 우리가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양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휴머노이드 아까 말한 인간형 로봇 개발의 선구자신데 아까 아주 많이 좀 멀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현재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이 실제로 그 로봇의 위기까지도 막 지금 영화에도 나오고 네네. 금방 말씀하신 인간형 로봇이 협동 로봇 개념에서 더 발전을 해버리면은 인간의 로봇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예, SF 영화에서 많이 예.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예. 좀 안심하셔도 될 게 예. 아직까지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어. 뭐 내일 모레 얘기는 아니고요. 예. 몇십 년 뒤에 얘기겠죠. 그런 위기에 대한 얘기, 인간을 이렇게 압도하는 이런 얘기는 저 먼 얘기인데, 그런데 저 로봇을 만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 로봇이 하기 어려운 게 정말 많습니다. 뭐 영화에서 보면 뭐 다 하는 것 같죠. 로봇이 하기 어려운 게 많다. 네,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고 의심되는 것도 많고요. 네. 특히 인간이 쉽게 하는 부분들은 로봇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뭐죠? 즉흥적인 거, 임기응변하는 거, 감성적인 거, 이런 인간의 본연의 모습, 인간성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모습들을 로봇으로 만들어내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느껴지거든요. 이건 제가 인간형 로봇을 하고 있지만 저런 건 진짜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AI가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가? 예. 인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뛰어난 존재인 게 제가 이 지금 차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거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예. 성공했죠. 예.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래요? 예. 로봇한테 시키면 거의 못할 작업입니다. 저 보지도 않고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하는 걸까요? 느끼면서 하거든요. 손가락으로 느끼고 예. 근육에서 힘으로 느끼고, 그러니까 나 잡았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 대뇌가 아는 게 아니라 이 중추신경 중에서 대뇌를 뺀 소뇌, 간뇌, 중뇌, 척수 2단에서 이미 정보를 다 처리해서 근육에다 명령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대뇌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로봇들에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들은 임기응변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계획된 일은 잘하는데 네. 24시간 일해. 그러면은 하루 24시간 일하는데 네. 이렇게 즉흥적이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를 때 임기응변하면서 그 수많은 변수들을 다 자신감 있게 해내는 이런 일들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직감적으로 느끼면서 결정을 하고 이런 일들은 인간만의 영역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AI가 뭐 발전한다고 한데 이런 인간 본연의 모습까지 발전하려면 과연 얼마나 시간이 더 있어야 될까 아주 막막하죠. 이세돌을 이기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바둑에서 이세돌을 바둑으로 이기는 게 쉬울 수 있는데 이세돌 구단이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세돌과 라면 끓이기 대회를 한다. 그러면 진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그러니까 뭐 라면은 뭐 그냥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이 든 거고 이세돌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하죠. 살아나기 위해서. 근데 그것들을 다 로봇이 다 이길 수 있나? 그것도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로봇들의 한계와 그 특징들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미래 4차 산업에서 인간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로봇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아서 이것을 분업과 협업의 형태를 잘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시대를 리드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모라베게 역설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모라베? 예, 모라베게 역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인간이 잘하는 일을 로봇이 못한다. 또 로봇이 잘하는 일은 인간들이 잘 못한다. 뭐 이런 서로 간에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부르는 명칭입니다. 모라베그 사람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인간이 그 잘할 수 있는 부분과 로봇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조화롭게 해나가는 것이 앞으로 리더들에게 필요하다. 네, 그게 시대를 이끌어갈 시대를 이끌어갈 명제가 될 겁니다. 이게 막연한 공포 이런 걸 가질 필요 없네요. 네. 사람들은 막연하게 이제 인간은 필요 없게 되고 로봇이 다 하게 되는 거 아니냐. 네, 제가 그게 어디서 오는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봇 보여줄 때 굉장히 어떤 데모 하나를 잘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와, 인간들이 하기 어려운 걸 저렇게 잘해? 라고 하면 그 장면을 보면요. 인간들도 유추를 잘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유추를 합니다. 저 일을 저렇게 잘하면 내 일도 뺏어가는 거 아니야? 내 직업은 사라지는 거 아니야? 저 일을 하는 그 직업은 사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유추를 하거든요. 그런데 장면을 너무 크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어떤 직업이든 일 하나가 아닙니다. 뭐 그런 일도 있겠지만 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어떤 일은 로봇이 잘하고 어떤 일은 인간이 잘합니다. 그거를 명확하게 봐주세요. 그러면 로봇이 잘하는 일은 로봇에게 넘겨줄 겁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잘하는 일들, 특히 인간이 잘 못하는 일들을 잘하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잘 못하고 귀찮고 싫어하는 일을 로봇에게 주면 인간들은 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이 향상되는 거죠. 그래서 로봇과 인간이 같이 일하는 이런 시스템을 누가 잘 만드느냐, 여기에 그 사업 BM, 그 좋은 BM이 만들어지는 그 핵심이 있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 인터뷰에서 10년이면 로봇과 함께하는 세상이 가능할 것이다. 10년에서 20년 사이 뭐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까? 금방 쭉 이야기를 하셨지만 로봇과 함께하는 세상, 우리가 어떻게 좀 그려보면 될까요? 이게 이제 단계별로 올 텐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좀 속도가 좀 빨라졌습니다. 투자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로봇이 비대면 서비스의 어찌 보면 최대 수혜자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개발 속도도 빨라졌고 투자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별로 올 때 일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 바퀴 달린 로봇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바퀴 달린. 예, 저 영화에서 보듯이 뭐 두 다리로 걷는 거는 좀 먼 얘기고 일단 지금 바퀴 달린 로봇들이 서비스하는 것을 겪으실 겁니다. 그 바퀴 달린 로봇들의 서비스의 편안함을 느끼실 거예요. 특히 비대면이 어떤 때 사람에게 굉장히 편안함을 주는지 우리가 깨달아 버렸어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거기에 로봇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게 이제 1단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산업이 어느 정도 커지면
또 투자가 많아지고 단가가 낮아지고 이런 산업화의 사이클을 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우리가 좀 더 많은 영역에서 로봇을 쓸 수 있는 그런 산업적인 업그레이드가 일어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관절형 로봇들. 그래서 요 바퀴 달리면 지형이 이제 다닐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 지형의 한계를 벗어나서 뭐 계단을 올라갈 수도 있고, 뭐 험지를 갈 수도 있는 이런 로봇들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진화할 겁니다. 무슨 로봇이라고요? 관절형 로봇. 관절형. 바퀴형 로봇과 관절형 로봇으로 이제 크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은 2022년, 2023년에는 주변에 바퀴로 돌아다니면서 무언가 서비스를 하는 그런 로봇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며칠 전에 TV에 그 나왔더라. 고기 굽는 데서 네네. 로봇이 이렇게 네. 탁탁 나와놓고 이렇게 네네. 깜짝 놀랐어요. 네, 뭐저 치킨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치킨 자영업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무래도 그 치킨을 튀기는 그 작업이거든요. 위험하고 어렵고 그리고 또 좀 꺼려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로봇이 대체하기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로봇들이 닭을 많이 튀기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의 나래를 어떤 직업 중에 어떠한 일은 사람이 하기 어렵다. 그러면 내가 로봇 팔을 거기다 써볼까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그 한참 그 오래전 고대 그래서 이렇게 가축들 말하자면은 이렇게 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이렇게 이 함께하는 세상 그들이 힘든 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 역할을 로봇이 하게 되는 거네요. 계속 인간이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선주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짓을 계속 하고 있는데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예전에 뭐 쟁기로 자기가 이렇게 밭을 갈다가 소의 힘을 이용해서 갈았더니 더 생산성이 높아졌다. 이거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치킨집을 운영할 때 너무 닭 튀기는 게 힘들었는데 로봇을 사용하니까 나는 손님들을 더 좋은 서비스로 상대할 수 있어. 뭐 이런 그래서 더 좋은 비즈니스가 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꼭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로봇에 대한 그런 불안감 그런 것들은 조금 이해가 되시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문제. 일자리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예, 사실 인간을 멸종시키는 그런 시나리오보다 일자리 문제가 더 공포스러운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일자리를 로봇이 얼마나 뺏어가느냐. 이게 사실은 정치 쪽에서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는 얘기죠. 그런데 냉정히 말하면 그 어느 정도 일자리를 로봇이 침입해 들어가는 거 그거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럼 사람의 일자리가 그럼 줄어들 거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일자리가 우리가 상상을 못해서 그렇지 더 많을 수 있거든요. 뭐 어떤 게 있죠? 뭐 예를 들자면 뭐 로봇을 가지고 뭐 사용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보험업계도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로봇은 기계인데 그럼 걔는 만들면 계속 작동을 하느냐? 누군가는 고장나면 수리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까지 해야 됩니다. 자동차가 하나 등장하면서 자동차 만드는 직업만 생겼나요? 아니죠. 자동차 카센터도 필요합니다. 뭐 수리, 뭐 보험, 뭐 그 자동차를 이용한 뭐 별의별 직업군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건 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하나 생겨서 여기서 만든 일자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스마트폰 만드는 뭐 애플이나 삼성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죠. 저기 판교만 가더라도 다 이 스마트폰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위해서 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고요. 그런 회사가 수천 개입니다. 만약 이거 안 나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로봇이 등장하면 어떤 일이 만들어질까를 더 고민하는 게 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이죠.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뺏긴다? 이거 어떡하지? 로봇을 만들면 안 되겠네. 보다는 로봇이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변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은 시각일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일자리 형태가 로봇으로 인해
좀 바뀔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바뀌었고 컴퓨터로 인해 바뀌었듯이. 안 그랬으면 지금 이 문명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이런 기계 문명이 계속 발전하면서 인간의 직업은 계속 바뀌어왔고 계속 더 늘어났는데 이것을 뭐 로봇이라고 뭐 전혀 뭐 별종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서 하느냐? 아닙니다. 로봇도 그 인간 문명 발달의 하나의 부분일 뿐이고 그런 현상 중에 똑같은 현상일 뿐입니다. 아, 그 아주 중요한 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